임금 피크제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임금 피크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사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청년 고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게 뭐 외국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도 OECD가 발표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이게 실증적 자료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들도 이미 다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다가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13년, 14년까지 5년 동안 2012년에만 임금 피크제 도입했던 기관이 여기 도입했던 기관이 6.94, 6.12 여기만 좀 높고요. 나머지 2010년, 2011년, 13년, 14년 다 미도입 기관이 오히려 더 높아요. 저기 신입사원 채용률이. 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신입사원 채용률이 미도입 기관이 더 높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저게 청년 고용에 신입사원 채용에 무슨 도움이 돼요? 장관한테 내가 물어본 거 아니고요. 차관 대답하세요. 예, 당시 임금 피크제 도입은 일단 청년 고용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니 청년 고용이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연계되지 않아도 임금 피크제를 하면 신규 직원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신규 직원이 더 안 들어왔잖아요. 예. 저거는 그냥 자연히 임금 피크제를 하면 신규 직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굳이 연계를 안 해도 안 늘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정원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은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하면 근데 당신은 그래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해서 이제 정년이 늘어나면 당연히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안 없는 느는 거예요. 그거는 네.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임금만 줄이는 거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여야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요가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고요. 다음 넘겨봐요. 내가 아까도 이거 보여줬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내수가 안 돌아가고 하는 문제가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MB 때는 완전히 섰어요. 요 부분이 이게 외환위기인데 여기서부터 비정규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갭은 뭐냐면 930만의 비정규직이 200만 원 이하의 월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요 갭입니다. 이게 전에는 비정규직이 적을 때 그대로 같이 올라갔는데 이게 안 올라간 이유는 바로 비정규직의 눈물이 저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소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임금 피크제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거 어떻게 갭을 줄일 거예요?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모든 나라가 다 겪다니 무슨 소리예요? 거의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 이런 게 너무나 많기 장관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데. 저 갭을 줄이는 게 내수의 지금 부진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텅텅 비어있는 거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차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게 비정규직 문제예요. 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저임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게 930만이에요. 저 문제 해결하자는데 왜 임금 피크제 들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대답도 잘 못하시는구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재벌들한테 쌓여져가요. 요거 제일 많이 착취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거든. 하나하나 그렇게 쌓여간 게 이렇게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이에요. 다음 넘겨봐요. 결국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투자하는 게 29.39 1억 천만. 문제를 20억만. 문제를 이거는 저 뒤에 이 23만 개, 20만 개 이거는 은수미위원회 발표입니다. 예,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데 이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노동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않아요. 재벌과 왜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요? OECD 국가에서 이런 걸 겪어요? 가장 큰 문제는 OECD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건 다음번에 예. 또 얘기할까요? 저거 저렇게 국민들이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경제민주화도 많이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노동시장 문제라는 것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분배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세계화라든지 기술 진보라든지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좌우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재벌 문제라든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노동과 자본과 어떤 그런 대립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면 저는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우리 사회에 부가 몰려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너무 공정화된 재벌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건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재벌 문제하고 대기업 문제는 분리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만큼 그쪽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문제는 경영승계의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줄어들고 대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못 들어가요. 통계를 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거의 다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전부 다 정규직이라고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100개 중에 10,000명 이상 기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5%가 있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 일자리가 어떻게 다 정규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라 하면 기아차의 사내하청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기아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왜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라 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영 의원님 질의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